2023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은 기업은 물론 직장인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신다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맞춰서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들을 살펴보고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 내역 점검과 적절한 절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내용 중에 바뀐 것의 첫 번째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에 있어 가지고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경우에만 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2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의 사용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와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공제는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별로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신다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것 두 번째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결제 금액의 공제율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 공제율 40%에서 대폭 상승하여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발처럼 활용하시는 직장인에게는 유리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문화비의 공제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분류가 되어서 공제율 40%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즐겨보시는 직장인분들은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지는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 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봉사와 기부를 즐겨 하시는 천사 같은 직장인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의 공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금 즉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된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한 분들께는 꼭 챙기셔야 할 공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IRP를 포함해서 세액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에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총 148만 5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공제율이 13.2%로 줄어서 세액 공제액은 118만 8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알아보는 것보다 미리 알아서 챙길 항목에 신경을 쓰는
절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제공되고 있으며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절세를 통해 재테크를 해 나가는 지혜로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